제가 방금 긴급 분석 미 하원 트럼프 탄핵 절차 드럽 이 영상을 올리고 댓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트럼프는 절대로 탄핵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탄핵 찬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의석 분포상 그게 불가능하다. 그 말 100%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몰라서 그 영상에서 그걸 취급 안 한 게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그걸 핸들링 안 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건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건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문제는 트럼프라는 분이 개인적 특성이 어떠냐면은 이런 데에 굉장히 말릴 수가 있는, 말리는 상황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A4 사이즈 한 장 던져주고 미국으로 급하게 날아갔던 그 당시 뮬러 특검 결과 발표 인접해가지고 미국으로 급하게 날아가면서 김정은이한테 빠이빠이 하고 그냥 날아가 버린 그런 사건의 배경을 볼 때 트럼프의 특성이 그런 사건에 말리면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신경 아무리 많이 써도 절대로 탄핵은 안 됩니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으로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탄핵이 됩니까? 그리고 3분의 2 의석이 쉽습니까?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의석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죽어도 안 되는데 다만 낸시 펠로시나 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아주 괴롭힙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내년 대선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이 상원에서 부결되고 나면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알려지고 나면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올라갑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풀리면서 상원에서 탄핵이 부결되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한반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아까 제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상태로 끌고 가거나 유야무야 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대충 좋은 식으로 미국 정가의 여론을 악화시키지 않는 정도로 끌고 가면서 재선에 성공해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두들겨 패겠다. 이런 마음이 속에 있겠죠. 내가 재선 당선되면 너는 죽었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속에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기조를 포기하면 정가에서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섰다는 비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을 더 강하게 또는 지금 현재의 스탠스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다라는 분석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블룸버그하고 CNBC는 후자 쪽이고 복스나 다른 쪽에서는 전자 쪽을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미국 언론을 다 쳐다보면은 그런 분석이 가능해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충 미국의 여론은 그런 언론들이나 댓글들을 보고 분석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 사시는 분도 입장은 똑같으실 테고요. 그렇게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그랬죠. 중국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유야무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유야무야가 아주 매표기 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핸들링하는 그 정도에서 정가 그리고 여론 이런 추이를 살펴가면서 핸들링을 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기조보다 조금 더 강하거나 지금 현재와 똑같은 기조로 나가면서 중국을 두들겨 팰 거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제가 올린 영상에서의 분석과 조금 핀트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은 아까 제가 올린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전혀 핀트가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인식 하나는 트럼프가 재선에 당선되는 순간 중국은 골로 간다는 겁니다. 그냥 그거 하나는 틀림없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무조건 당선돼 줘야 됩니다. 당선돼 줘야 적어도 중국의 확장 정책 요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면서 중국을 뒤로 물리면서 북한을 제대로 핸들링할 수 있는 기간을 벌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확고부동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까 이 영상에서 본론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겁니다.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과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요. 이게 중국의 뇌물과 비슷한 돈도 연관되어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도 여기에 연관이 됐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본격적인 탄핵 심리의 대상이 되어 가는데요. 탄핵 심리를 낸시 펠로시가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상태인데 그러면은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을 모르면 오히려 이것을 읽고 있는 외신을 보시는 분들이 트럼프가 뭔가 에러를 저지른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 바이든과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이 어떤 몹쓸 짓을 저지르는가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 조국이 있다면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이 있는 거예요. 같은 조씨는 아니죠. 미국에서 조는 이름이고 바이든이 성이니까. 어쨌든 조 라인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건 좀 코믹하게 넘어가는 거고, 우리나라의 조국과 미국의 헌터 바이든이 같은 성격 아닌가. 그런데 미국 민주당에서 하는 짓이 정말로 괘씸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적반하장이라고 있잖아요. 도둑놈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좀 뭐라 그럴까, 분노라 그럴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의 뒤에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이 무슨 짓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동영상을 붙입니다. 이거 꼭 봐주십시오. 이걸 보셔야 조 바이든이나 헌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에 극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돼서는 안 됩니다. 친정파라는 이유도 그게 가장 큰 이유지만,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직접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지금 붙이는 동영상 꼭 끝까지 보아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미국에서 대선 가도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선 가도가 되겠고, 도전자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선 가도가 되겠죠. 그게 시작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원래 이번 스캔들은 6월 되기 전부터 살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설마 하다가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세장에서 직접 언급하는 것을 보고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기절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의 초대형 스캔들 15억 달러, 그 금액이 15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8천억 원. 여기에 중국과 우크라이나까지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대형 스캔들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 주류 언론에서는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주 전에 조 바이든이 누군지 아시죠?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중국, 그들은 정말로 위협이 안 된다. 미국의 위협이 안 된다.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기에 대해서 오바마의 발언과 쌍벽을 이루거나 그것을 오히려 능가하는 초대형 멍청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연설한 데서 이런 게 나옵니다. 조 바이든의 아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15억 달러를 투자금으로 받았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은 중국에 국빈 방문으로 갔다가 10일 후에 15억 달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에게 중국은 위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 바이든은 중국의 이권을 갖고 있다.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은 중국을 열흘 동안 공식 방문하고는 중국 정부로부터 15억 달러를 투자받고, 아버지는 이제 중국이 위협이 아니라고 한다며 내가 만약 중국에서 1.5달러라도 받았다면 언론이 미쳐서 날뛰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의 메이저 언론은 트럼프의 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저 언론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아예 이번에 대놓고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전부 적으로 돌려놓은 트럼프 대통령, 그래도 자신이 만만합니다. 절대로 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 전부 다 한쪽으로 쏠려 있죠. 그런데 미국의 경우 전 언론을 미국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다 하고 딱 적으로 돌려놓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 바이든의 아들은 중국에서 15억 달러를 가져왔는데 내가 만약 1.5달러라도 가지고 왔다면 너희 메이저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미쳐서 날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은 이 조 바이든의 15억 스캔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서특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간히 이렇게 내보내고는 있지만 이건 정말 대서특필돼야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 대서특필하고 있는 언론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평소 미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도 호기심에 발동하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지금부터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뉴욕 포스트 기사 및 다른 외신 기사를 인용해서 참조하겠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6년 전입니다.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공군 2호기를 타고, 원래 대통령은 공군 1호기를 타고 부통령은 공군 2호기를 타죠. 공군 2호기를 타고 중국으로 국빈 자격으로 날아갑니다. 2013년 중국의 국빈 방문으로 날아가서 채 2주도 되지 않아서 아들 헌터 바이든과 그 회사는 15억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중국 정부가 소유한 중앙은행한테. 한마디로 중국 정부가 현직 미국 부통령에게 15억이라는 거금을 준 겁니다. 이것을 뇌물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이 검은 의혹을 파고 들어간 용감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피터 스바이처. 피터 스바이처는 책 비밀의 제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비밀의 제국, Secret Empire.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런 거래가 성사된 줄 몰랐습니다. 피터 스바이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나와 한무리의 노련한 수사관들이 그 사실을 밝혀내고 보도하는 데는 거의 2년이 걸렸다. 경찰력이나 이런 소환 권력의 도움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는 이러하다. 헌터 바이든과 그의 파트너들은 중국 정부가 소유한 회사들과 수십억 달러의 사모 주식 거래에 관련된 일련의 LLC를 만들었다. 이 거래의 핵심은 헌터 바이든과 그의 동료들이 경영하는 투자회사인 로즈몬드 세네카 파트너스다. 여기서 로즈몬드라는 단어만 하나 잠시 기억해두고 넘어가 주십시오. 존 캐리의 의붓 아들 크리스 하인츠와 하인츠의 올해 동료인 데본 아츠, 하인츠와 데본 아츠, 이 데본 아츠는 뒤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3인조는 2009년 로즈몬트 세네카를 설립했으며 로즈몬트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존 캐리 역시 궁금하시죠? 이 존 캐리가 바로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 하던 사람입니다. 부통령의 아들과 국무장관의 아들 그리고 제3의 인물 이렇게 모여서 로즈몬트 세네카 파트너스를 설립합니다. 헌터 바이든이 베이징에서 공군 2호기를 내린 지 12일 만에 그의 회사는 중국 은행과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중국 정부가 이럴 때 도구로 자주 사용하는 중국 국영 금융 대재벌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은행입니다. 중국은행은 최초의 투자 펀드인 보하이 하베스트 RST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 이 BHR 보하이 하베스트에 따르면 창립 파트너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로즈몬트 세네카 파트너였습니다. 자, 로즈몬트 세네카 파트너에서 누가 설립한 거라고요?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그리고 존 캐리 국무장관의 양아들 하인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3인이 설립한 회사였죠. 여기 로즈몬트 세네카 파트너스였습니다. 15억 달러의 의혹에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국익 기밀까지 접근합니다. BHR은 2014년 12월 원자로 건설과 관련된 국영 에너지 회사인 중국 종합 원자력의 IPO에 앵커 투자자로 등록합니다. 이 앵커 투자자는 모집단 이런 뜻이죠. BHR이 중국의 종합 원자력 회사에 뭐 투자자가 된다? 2016년 4월 미국 법무부는 CGN 중국 종합 원자력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CGN을 미국 핵 기밀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할 예정까지 가졌습니다. 기소할 생각까지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마돼 버렸습니다. 이상하게. 당시 CGN이 특별히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미국의 핵 잠수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그와 유사한 부품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조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이 개입하는 겁니다. 이듬해 8월 로즈몬트 세네카의 또 다른 자매회사인 로즈몬트 리얼티는 제미니 인베스트먼트가 이 회사의 지분 75%를 매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미니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로즈몬트 리얼티라는 회사의 75% 지분을 인수합니다. 이 거래의 조건에는 새로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중국인들의 30억 달러라는 거금이 포함됩니다. 이 회사를 팔아먹은 직후 로즈몬트 리얼티는 제미니 로즈몬트로 개명됩니다. 이름을 바꿉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이 거래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미국에서 무언가를 사는 거죠. 그리고 또 2014년 4월 16일 백악관 기록을 보면 헌터 바이든의 로즈몬트 세네카 거래사 파트너인 데본 아처가 아까 데본 아처 나왔죠.
데본 아처가 바이든 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백악관을 비공개로 방문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인 4월 21일 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관리들과 1년의 고위급 회담을 위해 키예프에 갑니다.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국제개발기구의 계약 조건과 더 많은 미국의 재정지원 대출과 함께 이런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미국과 국제통화기금은 우크라이나 경제에 10억 달러라는 거금을 쏟아부을 예정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1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돈 빼먹으러 가자 하는 아이디어가 누군가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그것이 바로 데본 아처였고 여기에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개입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처가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인 부리스마도 애워놓읍시다. 부리스마사 이사회에 합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데본 아처가 이 부리스마사 천연가스 회사 부리스마사의 이사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3주일 후에 5월 13일 헌터 바이든도 합류할 것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좋습니다. 천연가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부리스마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이익이 개입된다고 해서 뭐 전문가들이 가서 천연가스 회사 도와주면 좋죠. 문제는 헌터 바이든이든 데본 아처든 천연가스 사업에 전혀 기본 지식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헌터 바이든은 천연가스 사업 이런 미팅이나 이런 게 이러면 부지런히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천연가스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얼굴이라도 들이밀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헌터 바이든은 천연가스 생산국 이사회에 가입함으로써 경제에 기여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뭘 알아야 경제에 기여하고 우크라이나 국민한테 이익이 되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헌터 바이든은 미국 변호사입니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법률에 대해서 잘 알 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 1일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뉴욕 타임즈가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 회사가 우크라이나와 해외 관계자들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한 달에 5만 달러 약 6천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한 달에 6천만 원 괜찮죠? 자, 여기에서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하고 나오죠. 부리스마사가 부패 혐의로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헌터 바이든이 이사로 있던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인 부리스마사는 부패 혐의로 우크라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2016년 3월 조 바이든 부통령은 키예프를 방문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고위 검사인 빅터 쇼킨이 해임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원조하는 10억 달러의 해외 원조를 보류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미국의 재산을 이용해서 미국의 해외 원조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자기 아들이 이권을 챙겨버리는 겁니다. 그 회사 조사하지 마라. 조사하면 너희 나라에 보내주기로 했던 10억 달러는 공중으로 날아간다. 와, 무섭죠.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대책이 없죠. 10억 달러의 원조를 받기로 했는데 이 회사를 조사를 하면 이 10억 달러를 도로 가져가 버리겠다고 하니까 미쳐나갈 노릇이겠죠. 이 일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폭로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조 바이든 부통령의 입에서 터져나와서 폭로가 되어버립니다. 조 바이든은 과거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자신의 아들이 이사로 있는 회사를 수사하는 검찰을 해고할 것을 협박했다고 더 힐지가 보도를 합니다. 조 바이든은 2018년 1월 CFR 회의에서 자신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페트로 포로셴코와 아르세니 야체누크 총리를 협박해서 빅토르 쇼킨 검사를 해고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 CFR 회의라는 데서 자랑을 해버립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6시간을 주면서 6시간 내로 해고해라 하고 최후 통첩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개자식은 해고됐지 하고 조 바이든은 낄낄거리게 됩니다. 이것이 외부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폭로가 되어버립니다. 더 힐지가 이걸 폭로해버립니다. 이게 원문이 이렇습니다. Well, son of a bitch, he got fired.
son of a bitch, 개자식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 개자식은 결국 해고됐지, 이런 뜻입니다. 조 바이든이 이런 말을 한 것이 폭로되어 나오자 미국의 메이저 언론 일부와 마이너 언론들이 낌새를 칩니다. 이상하다. 이게 2018년 작년이었습니다. 2018년 조 바이든이 CFR에서 그 사건을 언급한 후에 우크라이나 유리 루첸코 검사가 다시 그 사건을 수사합니다. 이거 조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이거 뭔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검사를 해고하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까지 개입되어 있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유리 루첸코라는 검사가 브리스마 사건을 다시 수사합니다. 이 검사는 브리스마 이사회와 로즈몬트 세네카 파트너사가 컨설팅 대가로 자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명분은 컨설팅 대가죠. 그리고 로즈몬트, 아까 기억하라 그랬죠. 로즈몬트 세네카 파트너사가 여기에 개입해서 돈을 빼갔다는 겁니다. 명분은 컨설팅 대가죠. 컨설팅을 하자면 천연가스에 대해서 잘 알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법률에 대해서 정통하거나 아니면 동종 비즈니스에 엄청난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래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도 돈만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조 바이든은 쇼킨이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사건을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제거가 필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은 브리스마 수사에 대해 아버지와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들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놀랄만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어딘지 아시죠? 중국의 신장 지역 위구르족이 모여 사는데 뭐가 있습니까? 중국 공안의 안면 인식 장치가 거기서 대거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면 인식 시스템, 중국의 안면 인식 시스템 기술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투자했느냐? 그런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프로그램의 개발에 누가 관여했느냐? 헌터 바이든이 여기에 투자자였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중국 투자회사 8회 화미 이사회 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회 화미는 중국의 베이징 광시 과기 유한공사가 개발한 얼굴 인식 플랫폼 페이스 플러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현재 중국 공안 당국이 채용하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슈바이처는 올해 3월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터 바이든은 자신의 투자회사와 중국 정부계 은행 사이에서 상하이 자유무역 지역에 거래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대형 금융기업 블랙스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도 할 수 없는 거래다라며 헌터 씨에 대한 중국의 특별 대우를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워싱턴 정책결정권자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외국 세력의 개입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상원은 중국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의 행동을 조사할 것인가? 조사 안 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대한 2년간의 지독한 수사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중국, 우크라이나 이런 데 대한 바이든 일가에 대한 수사 역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을 공식적으로 전략적인 경쟁국으로 분류하고 있죠. 하지만 조 바이든은 최근 중국의 위협에 대해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미국 여론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6월 1일 조 바이든은 아이오와 주에서 열린 2020년 대통령 선거 집회에서 대중정책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점심거리를 가져갔다고,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가져갔다고,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경쟁 상대도 아니다면서 중국 공산당 정부를 노골적으로 옹호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의 중국은 중상주의 국영 경제 체제로 전 세계의 모든 지적 재산을 훔쳐가고 있다. 또 1대1로를 이용해 타국을 매수하고 억압해서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을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YP는 바이든을 향해서 중국 당국은 자국민인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들을 강제 수용소인 재교육 캠프에서 구타, 공군, 강간, 세뇌작업 등 각종 인권을 탄압하고 자행하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경제적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라고 SNS에 게재를 하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중국이 가입한 후 중국 공산당 정부의 무역 정상화로 미국에서는 300만 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조 바이든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후보도 조 바이든이 이전만큼은 진짜 잘못된 걸 아는 겁니다.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 내년 11월 달의 미국 대선은 아직 초반전이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부터 파고들면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여기에 폭스뉴스는 6월 16일 트럼프와 바이든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조 바이든이 49%, 트럼프 39%, 10%의 차이를 발표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한테는 49대 49% 차이의 큰 폭으로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폭스뉴스가 공개했습니다. 지금 미국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실체를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은 대서특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이랬다면 대서특필하고 방방 뛰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은 침묵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보도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작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여론조사 어땠습니까? 힐러리가 무려 7%, 8%, 10% 가까이 앞서갔잖아요.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이것이 여론조사의 맹점이거든요. 전 세계 여론조사의 맹점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기죽을 게 없죠. 반면에 조 바이든은 미국의 대선 랠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러한 사건들이 폭로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 폭로에 대해서 조 바이든은 어떤 방어를 할까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CIA나 FBI는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그렇게 쥐잡듯이 잡았으면 조 바이든도 털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공평한 일이죠. 미국의 정의를 지켜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